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 우리는 16년 동안 대북 제재 이야기 듣는 동안 북한은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 라이터가 북한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네 번째 통합문화포럼의 사회를 맡은 재단법인 통일관한음의 전병렬 사무국장입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근데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결실의 계절에 맞게 남북의 통합과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북의 일상생활의 문화 속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특별히 북한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연구자분들과 또 북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국의 단동과 연변 지역에서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 현장에서 북한을 연구하시고 또 북한을 바라보시고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강주환 박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동아대학교의 강동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 여는 강의는 우리 강주환 박사님께서 시작하셔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 남북 교류와 만남을 바라보는 창 만들기. 저는 낯선 압록강에서 한국 사회를 만나다. 그러니까 인류학에서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자 화두입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있다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과연 한국 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주로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냥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동이거든요. 단동에는 북한 사람들이 거주나 체류하시는 분들이 2022년 현재 한 10만 명 정도 되십니다. 한국 분들은 한 1000명 될까요?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을 알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남북 교류와 만남 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왜곡됐다든가 편견, 선입견들을 조금씩은 허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궁금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아까 북한 밖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한반도 밖을, 안과 밖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로,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고 국경 지역, 그리고 최근에는 DMZ 지역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06년에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한 15개월 동안 살았고요. 민박집에 처음에 살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밥을 해주셨던 분이 신의주 아줌마였어요. 사람들이 중국 단동에는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만남을 들여다본다. 휴전선에는 철조망이 없다는 상식에서부터 남북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한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주로 오늘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국경이거든요. 철조망으로 상상이 되지만 빨래줄이 국경인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고 있고요. 그냥 최근 저는 2013년에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봅니다. 여기서 나는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북한 화교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연령대가 다들 젊으시니까 주현미 가수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고 이영복 중국 요리사 그분이 원래는 화교시죠. 하지만 지금 국적을 바꾸셔서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책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2005년에 찍은 사진과 2018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단동이라는 곳은 인공기와 태극기와 오선기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이 산다. 그냥 많이 산다는 정도가 아니고 10만 명이다. 2022년 현재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오늘 붙인 물건 모레면 평양에 도착을 한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책은 2016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한 3만 명 정도 살았고 2007년에 제가 단동에 거주할 때 뒷모습에 북한 남성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북한 여성들의 모습들이 있죠. 제가 앞모습도 찍었거든요. 앞모습 보면 당연히 여기에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면 저분들이 북한 사람 맞습니다. 2019년에 그린 지도인데 서울과 인천, 베이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평양하고 연결되어 있다. 휴전선만 바라봤을 때는 남북 교류와 만남은 끊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결고리는 지난 30년 동안 남북 교류와 만남의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선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선양의 공항에 가면 때로는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바로 북한 사람들이 짐을 찾고 있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인 삶을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어떤 교류와 만남이 있었을까? 백두산에서 내려왔을 때 첫 만나는 도시가 해산입니다. 해산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이 사진의 이미지와는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창을 만드는 것.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것든 한국과 관련된 것든 하나하나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창, 틀, 이 어떤 몇 가지 창만, 틀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바라볼 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류학에서는 그 창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창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 사실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가 손혜진과 현빈의 만남이 그냥 무조건 상상이 아니었다. 현실의 바탕을 둔 상상이다. 단동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한 10만 명 넘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독 간부와 간호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60년대 70년대 한 10년 동안 총 2만 명이 가셨거든요. 그 2만 명이 가신 것을 바탕으로 통해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단동에는 지금 연인원 10만 명입니다. 2010년대 기준으로 따지면 연평균 5만 명입니다. 단동에만.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해외 노동자의 규모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에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과연 몇 명일까? 그 시각을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해석들을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가? 늘 하는 이야기죠. 한국 사회에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의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요. 북한의 대북 제재 세월 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북 제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기는 2006년 정도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강화됐다 이야기를 16년 동안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과연 북한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는 언제인가? 늘 우리는 북한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보시는 분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인가요? 1995년 전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5년 전인가요? 20년 전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금 벌써 3년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30년 동안 교류와 만남은 휴전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까? 휴전선만 바라보면 참 많은 교류가 없습니다. 여기 개성공단 전문가도 계시지만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끊어졌는가에 대한 고민.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북한 사람과 북한 화교 조선족이 함께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단동에는 중국 학교에 북한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짝꿍을 지냈습니다.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불시착의 공간이 과연 상상만 있는 것인가? 현실에도 존재를 했는가? 30년 전부터. 왼쪽은 조선족의 여건입니다. 대한민국도 가고 평양도 갑니다. 해외 동포죠. 옆에는 북한 사람의 여건입니다. 일반 무역대표급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도장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단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택배회사입니다. 서울과 중국, 평양 친절하고 정확하게 택배한다라고 합니다. 2007년입니다. 15년 전입니다. SK 아파트입니다. 단동에 있는 이 아파트 한국의 대기업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위층에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이웃 사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열차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제재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게 쭉 매년 거의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단동에 2004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단층이죠. 하지만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다. 제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대북 제재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북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왔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2022년 봄에 찍은, 이 사진만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2020년의 신의주의 모습과 2004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북한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는 16년 동안 대북 제재 이야기 듣는 동안 북한은 이렇게 변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예를 하나 든다면 불티나라는 우리 흡연가들이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라이터가 북한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1980만 개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죠? 그 당시에 5천만 전후 겁니다. 거의 흡연 인구와 맞먹는 숫자가 들어왔다.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불티나만 있었느냐? 수많은 물건들이 휴전선이 아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2시간, 3시간이 모자라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3분, 4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북 교류와 만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산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명절 때 늘 말씀하십니다. 고위급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시죠. 앞으로 이산가족은 편지 교환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늘 미래형 이야기가 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남북의 이산가족은 전혀 서신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인들끼리 지난 30년 동안 12,000건의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불법 아닙니다.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통계로 잡혀있는 규모가 12,000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남북의 이산가족은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느냐? 민간인들 알아서 이렇게 평양과 원산의 가족들하고 12,000건의 서신 교환을 했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알면 우리는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베이징에 가면 대한항공과 고려항공이 같이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는 아까 국제시장 예를 들었지만 단동에는 개성공단이 지금 5개 급이 있다. 그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작년, 재작년이 아니다. 20년 전에 시작을 한 것이다. 그 기준 하나를 정확하게 잡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고난의 행군이 어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국에 와 계시는 북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